자, 현대소설. 자, 모래톱이야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비교적 익숙한 작품입니다. 문학책에도 많이 실려있는 작품이고,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과거 회상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중학교 교사였어. 여기 등장하는 나는, 서술자는 중학교 교사이고, 우리 학교 학생 중에 건우라는 애가 있거든. 건우. 그래서 이제 건우네가 되게 뭐랄까 명문 집안인데도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어. 가난하게 살고 있어서 예전에는 가정 방문 같은 게 있어. 담임 선생님들이 집에 방문해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지냈는지 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 가정 방문을 하면서 이 건우 할아버지, 우리 갈바스 영감이라 그러는 이 건우 할아버지를 만나고 그와 얽힌 땅에 대한 스토리를 쭉 풀어나가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작품이 있고, 이 뒤에도 똑같은 작품이 연결되어 있는데 휘경은 시험 범위가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조마이섬을 체크해 놓고요.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조마이섬 사람들은, 자 봐봐, 땅이 없답니다. 땅이 없대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옛날 이제 시골에서 땅이 없는 삶은 가난한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 와 처음부터 없었겠뇨마는 처음에는 있었대. 죄다 빼앗기고 말았지요. 그럼 이게 지금 사건이겠지. 맞아? 옛적부터 이 고향 사람들은 젖줄같이 믿어오는 낙동강 물을 만들어준 우리 조마이섬은, 그래서 이제 조마이섬의 내력을 건우 할아버지로부터 듣네. 맞지? 그럼 여기서 건우는 누구라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라고.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원래 이제 조마이섬 사람들이 갖고 있던 땅이지. 잠깐만. 자기 것들이라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 말락할 무렵 벼랑간 외놈의 동청 명의로 둔갑했다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잘 봐. 이제 여기서 동청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있잖아. 일제강점기 소설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인가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조마이섬 땅을 동척이라는 회사가 다 지금 가져가는 거야. 이완용이란 놈이, 이완용 알죠? 친일파. 을사보호조약이란 걸 만들어낸 뒤락하더만 윤춘삼 씨의 퉁방울 같은 눈에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자, 볼게요. 1905년 을사년 겨울. 을사조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한일합방, 일제강점기의 시작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 알지? 자, 일본 군대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란, 자, 어떻게 맺어졌어?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졌으니까 이거는 뭐야? 조선은 힘이 없어. 맞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 후 이태 2년 후엔 정민년에서는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사란 치욕적인 조문으로 시작된 한일 신협약에 따라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조선 토지 사업이지? 그 사업이 더욱 강행했고, 역둔토의 대부분과, 역둔토는 뭐냐면은 원래 나라 땅이야. 나라 땅이고, 나라 땅을 서민들에게 빌려줘서 서민들이 농사를 짓는 땅을 우리가 보통 역둔토라 그래요. 대부분 산림 원야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의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서 농민으로부터 뺏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1인 수중으로 옮겨놓은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의 문득 내 머릿속에도 떠올랐다. 그럼 이제 이거는 서술자의 생각이잖아. 그럼 이거야. 봐봐.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일제강점기가 시작하면서 우리 조선인들의 땅을 있잖아. 여기서 조선 토지 사업이라는 걸 명목으로 해서 동청이 아니라 동척이지. 동척.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 오케이? 그리고 동척과 여기 보면 일본인들이 뺏어간 거야. 그걸 지금 여기서 역사적으로 풀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죽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그럼 이렇게 뺏은 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뺏어가지고 다시 국회의원한테 가는 거야. 국회의원. 이해되죠? 다음은 하천부지의 매립 허가를 받은 유력자. 그 다음에 이제 유력자는 뭐냐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결국 봐봐. 조마이 섬은 원래 원주민의 땅이었지만 이렇게 흘러가서 누구에게 갔다? 유력자,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다. 지금 이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해 간 사연들을 쭉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뚝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간절 어찌 되나요? 어찌 되는겨? 어떻게 돼?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법적으로 땅이 계속 바뀌었고 땅은 힘 있는 사람의 땅이 됐으니까. 중략대 부분 줄거리. 교사인 내가 건운회로 가정방문 다녀온 후 몇 달이 지나서 무렵 유례없는 홍수 새로운 사건이네. 낙동강강이 범람하고 조마이 섬이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나는 건운회 걱정에 조마이 섬으로 향하던 도중 윤춘삼 씨를 만나 건운회 소식을 겨우 들을 수 있었다. 윤춘삼 씨. 자, 바로 어제 있은 일이었다. 하단서 들은 대로 소위 배짱들이 만들어둔 엉터리 뚝을 허물어버린 얘기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이 엉터리 뚝이야. 이 엉터리 뚝을 누가 허물었어? 건우 할아버지가 허물었어. 건우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잘 생각해봐. 여기가 조마이 섬이야. 여기가 조마이 섬인데 섬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엉터리 뚝을 이렇게 쌓아놨어. 엉터리 뚝을 쌓아놨는데 이게 니네 홍수가 나잖아. 그러면은 이 뚝이 만약에 허물어지잖아. 그러면 섬은 어떻게 돼? 물로 매립돼. 그래서 이 뚝을 이렇게 뚫어놔야 물길이 이렇게 흘러서 섬이 한꺼번에 잠기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그 유력자, 조력자들이 이 섬에 엉터리 뚝을 요걸 이렇게 쌓아놔. 엉터리 뚝을. 그럼 이제 홍수가 나니까 이 섬이 다 물에 수몰될 위기가 처하니까 이제 건우 할아버지가 이 뚝을 허물다가 이제 사건이 발생하죠. 비는 연 사흘 억수같이 쏟아지지. 실하지도 않는 뚝을 그대로 두었다간 물이 더 불어나면 갑자기 터진다면 영락없이 온 섬이 떼죽음을 당했을 텐데 마침 배에서 돌아온 갈바세 영감이, 여기서 갈바세 영감이 누구야? 건우 할아버지야. 설두 맨 앞에 서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해되시죠? 이 뚝을 그냥 뒀으면 물이 한꺼번에 넘치면 조마이 섬이 잠긴다고. 근데 건우 할아버지는 왜 끌려갔는가? 건우 할아버지가 끌려갔대요. 왜 끌려갔을까? 이 섬 뚝을 뿌개는데 누가 방해하니까. 자, 윤춘삼 씨는 그제서야 소주를 한 잔 훅 들이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섬 사람들이 한참 뚝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좀 더 똑똑히 말하자면 조마이 섬 서쪽 강 뚝길에 검정 지프차 한 대가 닿은 뒤라고 한다. 이게 검정 지프차가 그럼 누구야? 조력자, 유력자, 힘 있는 사람.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2명이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뚝 허무는 광경을 보자마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뚝을 막아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인지 뭔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봐도 들어주기는커녕 그중 힘께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째진 친구가 되레 갈바세 영감의 괭이를 와락 뺐더니 물속으로 핑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이겠냐? 여기 유력자, 힘있는 사람을 믿고 하는 수작이겠지. 후욕 패설까지 막 욕까지 함부로 꿰낸 뇌까리자.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갈바세 영감도 이 개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냐 너의 욕심이 중요하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덜렁 그자를 물속에 태질해버렸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갈바스 영감이 경찰서에 있는 거야. 잡혀간 거야. 왜? 물속에다가 걔네를 던져버린 거야.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해보고 탕류에 휘말려 가고 지레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서인지 이내 경찰이 들이와 달려왔더라고. 내가 그랬소. 갈바스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벌써 그때 뚝은 완전히 뭉개졌고, 그럼 봐보자. 뚝이 완전히 뭉개졌으니까 홍수로부터 갈바스 영감은 조마의 섬을 구한 거지. 섬을 치닫던 탕류도 빙 애워 둘며 문구적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우리 조마의 섬을 지켜해온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웃자면 좋겠는고. 게다가 개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벌건 눈에는 어느새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 선량한 다수의 목숨. 나는 이방인처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이들이 조마의 섬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그런 소극적인 모습에 내가 지금 이방인이라고 표현됐네요. 윤춘삼 씨의 캄캄한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폭풍우는 끝났다. 60년 이래 처음이니 뭐니 하고 수다를 떨던 라디오와 신문들도 이젠 거기에 대해서 감쪽같이 말이 없었다. 그저 몇몇 일간 신문의 수해 구제 의원란에 다소의 금액과 옷가지들이 늘어갈 뿐이었다. 섬 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60이 넘는 갈바스 영감은 결국 감옥살이로 넘어가게 됐다. 그리고 9월 새학기가 되어도 건우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따 나오는 지문에서는 그의 일기장에 관한 얘기가 나와. 어떤 글이 적혀있는지. 황폐한 모래톱, 조마의 섬을 군대가 정지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군대가 정지하고 있다고 들었다. 왜? 지금 홍수로 난리가 났잖아. 맞죠? 선생님 이거 지금 촬영을 아침에 해가지고 지금 막 콧물도 나고 컨디션이 안 좋다. 자, 여기 뒤에 지문 보시면요, 역시 지금 봐봐. 모의고사가 다른 회차 모의고사라 그래. 알았지? 다른 회차 모의고사라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는 똑같냐? 이 중약 여기부터는 우리 앞에 한 지문이랑 똑같은 지문이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있잖아. 여기 있는 지문, 요 앞에 처음 시작 지문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자, 나는 누구였다? 학교 선생님이고 건우네 집에 뭘 한 적이 있었다? 가정 방문을 간 적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내가 옛날에 건우네 집에 가정 방문했을 때 앞에 지문에는, 앞에 모의고사 지문에는 없는 지문이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보실게요. 나는 미안스러운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았다. 자, 그럼 이제 가정 방문을 했어. 그리고 건우 엄마가 뭐 좀 이상한데 이제 술잔을 주셔가지고 나는 술잔을 받았는데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건우 어머니의 손이. 자, 그 다음에 유달리 작은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그럼 이제 건우네 엄마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힘든 삶을 살았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건우 어머니의 칠칠한 인사범절에, 여기서 칠칠한 거는 반듯하고 단정한 인사범절에 새삼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삿집 지고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고 있는 장독대, 울타리 넘어 보이는 길찬 장다리 꽃들, 어느 하나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그럼 뭔 얘기냐? 여기서 지금 건우 엄마가 되게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 그리고 내가 다시 보니까 이 집안 모든 것엔 건우 엄마의 손결이 있었다. 이거 얘기잖아. 이러한 집안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이라는 거, 인물 직접 제시네요.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이다. 직접 제시 것을 고대 짐작할 수 있었다. 젊음이 한창인 19부터 악지의 세계 혼자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로 태워가면서까지 먼 인류중하게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은 이제 입고 다니는 것이 옷이 항상 깨끗했다는 사실이 어련히 안 그러니 싶어지기도 했다. 그녀의 성격은 항상 이렇게 정갈하고 깔끔했다 이 얘기지. 얼핏 보아서는 어린 무던한 여인 같지만 유난히 볼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은 의지랄까 정열을 모할 수 있었다. 읽을 수가 있었다. 건우의 엄마한테. 나는 술상을 물리고 건우의 공부방을 어머니 방일 테지만 잠깐 들여다보았다. 사과 괴짝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위에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 이야기라고 잉크로 굵직하게 등 마루에 쓰여진 두툼한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선생님 아까 뭐랬어? 앞부분에서 건우의 일기장에 무슨 일이 써질까 궁금했다라는데 그게 가정방문에서 얘가 건우의 일기를 본 적이 있다 그랬지. 요 섬 얘기가 건우의 일기야.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봐. 건우는 싫어도 무가내라 뽑아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내색으로 했다.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 없고 그래 책 읽은 소감이나 보여주게. 나는 책을 돌려주었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기 뒤적이다가 한 군데를 펴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 쓴 글씨였다. 자, 빵빵빵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는 분이라 그런지 그 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이제 이거는 그럼 뭐야? 건우의 일기장에 쓰여진 얘기야. 내가 본 국도 속의 한 구절.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뚝딱 선 배를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그들이 다만 그 배로 실어 가서 실상 자기네의 실생활과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책의 내용인데 이제 어느 섬이 있어. 그럼 선거 때만 되면 섬이 이제 배가 들어와서 섬 사람들을 다 싣고 선거 투표장으로 가서 자기네가 찍으라는 거 있잖아. 지금은 이렇게 선거하면 안 되지. 자기네가 찍으라는 정당을 찍고 다시 이제 섬으로 돌려온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봐봐. 일기장 제목이 뭐야? 섬 얘기잖아. 섬 얘기. 맞지? 일기장 제목은 섬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섬 얘기랑 관계 있냐 없니? 섬 얘기랑 아무 관계없는 그 정치의 선거 모습이 나오지? 맞아? 정치의 선거 모습이 나오지? 그럼 왜 그럴까? 왜 섬 얘기인데 이 정치의 선거 모습이 섬 얘기라는 건우의 일기장에 실려 있을까? 당연한 거지. 조마이섬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당했으니까 이게 건우한테 섬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가 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그럼 이제 이 섬 얘기에 건우가 쓴 섬 얘기 있잖아. 정치 얘기에 몇 가지 일화가 더 붙었어. 몇 가지 일화가 더 붙어서 조마이섬 스토리가 완성이 된다. 지금 이거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 밑에서부터는 우리 앞에 지문 있잖아. 앞에 지문이랑 똑같은 지문이니까 요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오케이.